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전 챕터에서 주조와 단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거와 연결되게 헤드의 타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이 모델이 주조 형태의 캐비티 모델입니다. 헤드가 조금 크고 뒤쪽이 완전하게 비어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모델을 흔히는 캐비티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 모델은 타이틀 리스트의 CB 모델입니다. 흔히 뭐 하프 머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반 머슬이라고 하고 아니면 하프 캐비티라고도 하는 뒤쪽이 살짝 비어있기는 하지만 앞쪽의 캐비티보다는 조금 더 뒤쪽이 꽉 차있는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헤드 크기도 앞전보다는 조금 작아진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슬백이라고 하는 흔히들 우리가 어렵다 하는 머슬백, 이렇게 뒤에 부분이 완전하게 빈 공간 없이 꽉 차있는 통주물 형태를 완전하게 깎아서 뭉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게 흔히 머슬백, 뒤쪽이 완전하게 꽉 차있는 형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보통 요 세 가지를 크게 이제 아이언에서는 하프 캐비티, 뭐 캐비티, 머슬, 뭐 눈물 머슬, 뭐 부르는 이름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캐비티, 하프 캐비티, 머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캐비티 형태의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주조와 단조 두 가지 모두 세팅이 되고요. 보통 하프 캐비티 CB 타입부터 머슬까지는 대부분 다 단조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하프 캐비티 뭐 이상이 되는 아이언들은 머슬 형태를 갖고 있는 주물 형태가 아닌 단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모델 설명하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 캐비티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캐비티 모델은 앞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조와 단조 형태 두 가지 모두 이 캐비티 아이언의 모델로 형태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단지 이 주조 형태의 캐비티를 쓸 건지 단조 형태의 캐비티를 쓸 건지는 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샤프트의 강도 선택에 따라서 아니면 혹은 비거리를 늘리려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리를 늘리려는 욕심 아니면 라이트한 좀 더 가벼운 중량의 세팅을 원하시면 주조 형태의 캐비티, 혹은 조금 더 임팩트가 강한 하지만 헤드 컨트롤은 쉬운, 중량감을 조금 주면서 헤드 컨트롤이 쉬운 캐비티를 선택할 때는 단조 캐비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캐비티 아이언을 선택하는 샤프트들은 대부분이 경량 스틸, 보통 70g대 경량 스틸부터 90g 혹은 110g 사이의 경량 스틸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량 스틸로 세팅이 되면 헤드 쪽의 관성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스틸이 갖고 있는 탄성도 충분하게 쓸 수 있어서 어느 정도 편하게 비거리를 낼 수 있습니다. 헤드 쪽도 헤드 뒷판이 비어있는 공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헤드가 공을 때렸을 때 뒤쪽에서 보정해내는 능력치도 커지게 되고, 헤드가 커지게 되면 옵셋을 줄 수 있는 공간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공보다 그 샤프트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헤드가 뒤쪽에서 따라 들어오는 형태가 되니까 뭐 흔히 얘기는 잘 맞는다, 쉽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보통 이 형태의 아이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중량의 세팅을 하는 아이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캐비티를 보통 세팅을 하게 되고요. 이 캐비티 아이언을 능숙하게 보통 다루시는 분들이 조금 헤드에 묻는 느낌을 일반 캐비티보다는 조금 더 하드하게 갖고 가고 싶다고 할 때 선택하는 아이언이 바로 이 CB 형태의 반머슬 혹은 하프 캐비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하프 캐비티가 딱 되면 앞전에 보여드렸던 주조 캐비티보다는 헤드의 형태가 확연하게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이언 헤드가 갖고 있는 중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중량의 범위 내에서 클럽을 만들다 보면 뭐 이렇게 단조 형태로 깎아서 만든 아이언들은 이렇게 헤드가 커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중량의 한계치 때문에. 물론 캐비티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단조 성형을 하게 되면 앞전에 보여드렸던 잭시오의 형태보다는 헤드 크기는 반드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헤드 크거나 작거나 하다고 해서 공을 맞추기가 쉽거나 어렵거나 하지는 않지만 뭐 형태에 따라서 생기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하프 캐비티 형태를 갖고 있는 반머슬 아이언입니다. 캐비티보다는 조금은 더 백판의 두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조금은 더 묵직하게 공이 쩍 붙는 느낌을 가깝게 낼 수도 있고, 이 앞쪽에서 부딪히는 느낌이 손으로 오는 전달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전에 보여드렸던 캐비티 같은 경우는 70g대 경량 혹은 뭐 60g대 그라파이트부터 90g대 110g 초반까지의 경량 스틸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 CB 타입의 뭐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90g대부터 보통 120g 사이에 뭐 중량이 조금 높아지는 클럽 아이언을 사용하게 돼서 헤드 쪽으로 가는 무게감도 혹은 샤프트의 강도도 조금 상향시켜서 손으로 오는 전달력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이언입니다.
아마 중급자들, 보통 골프를 조금 치시는 중급자들 혹은 컨트롤을 조금 쉽게 다룰 수 있는 뭐 아이언 컨트롤 능력이 좋은 분들은 보통 대부분 이 CB 타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머슬백을 보여드릴 건데, 요 머슬백이라고 아이언들, 우리가 뭐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거는 어려워서 못 써라고 얘기하는 이 머슬백은 사실은 어렵다기보다는 직관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이 머슬백 형태는 보면 밑에 쪽으로 무게를 내려서 쓰는 무게중심점 바를 만들어주고 백판의 공간을 전혀 만들지 않아서 공이 헤드에 완전하게 부딪혔을 때 정확하게 스팟에 맞았을 때, 헤드가 틀어졌을 때, 다쳤을 때 이 부분들이 공한테 아주 솔직하게 전달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전하게 공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이 묻었다가 떠나는 느낌 자체가 샤프트를 통해서 손까지 아주 직관적으로 전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머슬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머슬백의 공에 부딪히는 손맛,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타감, 손맛을 이야기를 하면 이 세 가지 아이언 중에서 손에 오는 전달력이 가장 직관적인 건 머슬백 아이언입니다. 그래서 머슬백 헤드들로 보통 세팅을 할 때는 아주 하드한 샤프트의 클럽을 세팅을 하거나 혹은 중량은 낮추더라도 강도를 상향시키는 세팅을 해서 공이 부딪히는 느낌, 손으로 오는 진동감을 완전하게 살려 쓰는 형태로 아이언을 세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30g 이상 되는 아이언 자체를 만들어서 강도를 완전하게 상향시키는 머슬백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강도를 상향시키고 중량을 늘려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헤드 쪽으로 가는 무게감을 조금 더 높여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이 부딪혀서 손으로 떠나는 느낌 자체가 아주 강렬하게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머슬백을 무턱대고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충분히 중량감을 있게 다룰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한 번쯤은 골프를 하는 동안에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클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클럽들을 오늘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KBT에서 머슬로 갈수록 샤프트의 중량이나 강도도 점점점 강해지고 하드해지게 이렇게 세팅이 되면 조금 더 궁합이 맞게 세팅이 될 수도 있고요. 간혹 KBT 아이언에도 아주 하드한 샤프트를 세팅을 해서 비거리 증대를 목적으로 아이언을 세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세팅이라고 하는 것, 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맞춰지기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세팅되는 클럽의 세팅 방법은 이렇게 된다는 걸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임스 고였습니다.